안녕하세요. 마케팅의 윤미리입니다. 이번 주 벌써 4주차가 됐는데 시간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2주만 있으면 저희가 중간고사를 봅니다, 여러분.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벌써 중간고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대학교 스케줄을 이제 적응하는 것 같으면 시험을 보는 거는 이제 3학년 됐으니까 익숙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연계돼서 152페이지 마케팅의 전략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책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어떤 아이템들을 선정을 해야지 그 아이템에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게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아이템들을 선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선정을 했을 때 또 사업 계획서나 사업 제안서 같은 경우에 내가 이런 아이템을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그런 것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제가 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선택을 해야지 아예 주장에 조금 더 힘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순위를 알려줬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한 아이템들이 지금 현재에 없어서 꼭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존재하나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개선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아이템들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지만 합리적 사업 계획서나 제안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사실은 얘가 실질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 개개인이 그런 자료들을 한번 서치해보고 그리고 또 PPT나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해봐서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제 개선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상호가 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일방적으로만 이런 예시도 들고 저런 예시도 들고 선배들 거 자료들만 막 보여주고 했었어서 아마 이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런 너무 객관화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료들만 봐서 좀 흥미를 잃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요새 유튜브 보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유튜브에서 음식 그 식당에 대한 그런 비법의 레시피들을 유튜버로 촬영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특징 있는 레시피들을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을 공부를 해보고 그 분야에 관심 있는 것들에 연관돼서 레시피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좀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 아마 내주게 되면은 되게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과제를 내서 제가 과제를 받고 한 명 한 명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벌써 떨려하거나 과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인스타나 유튜버에서 요새 많이 보는 게 그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과제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과제들을 또 교수들은 자기 과목만 듣는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내준다고 해서 제가 그것까지 보고 또 제 과제를 주려고 하니 다들 너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과제까지는 내지 않을 테지만 혹시 내가 사업 계획서나 제안서를 만약에 한다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과제는 걷지 않지만 한 번쯤 제출을 안 하더라도 한 번쯤 상상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책 교재 152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마케팅 전략의 개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의 정의는 마케팅 전략이란 아주 우리 동네 오토바이들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자, 마케팅 전략이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관한 계획과 결정을 말한다. 저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는 하나죠. 뭐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뭐 나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주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순이익이 가장 많아야 돼요. 매출이 가장 높아야 되는데 매출을 그렇게 목표 매출까지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톡 까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컨대 비행 계획은 항공 조종사와 관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전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종사는 비행 목적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목적지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외식 기업에 있어서 마케팅 관리자가 정해진 마케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의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기 파일럿 얘기, 조종사 얘기 왜 나오고 비행기 이야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면 목표 의식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마케팅의 방법이나 방향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외식 상품은 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음료 외에 종사원의 서비스와 휴식 공간으로서의 분위기가 곁들여질 때 완벽한 상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외식 상품은 유형성과 무형성을 함께 가진 상품으로 서비스가 상품을 평가받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고유의 특징은 일반 제품의 마케팅과는 다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완전 100% 공감한 일화를 조금 그냥 사담을 털어놓자면 저 요새 집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배달의 민족 그래서 배달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분들도 리뷰 같은 것들을 보시는지 보시겠죠? 저 항상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리뷰를 되게 많이 보는데 되게 다양해요. 제가 뭐 집에 혼자 있다 뭐 집에 뭐 혼자 있거나 손님들이 온다거나 하면은 치킨을 자주 시켜 먹는데요. 예전에 제가 저희 동네에 내내 치킨을 계속 시켜 먹었어요. 내내 치킨을 왜 계속 시켜 먹었냐면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는데 그때는 사장님이 되게 빨리 가져다 주시고 치킨 맛도 치킨 맛이지만 치킨 맛도 물론 좋았고요. 그런데 항상 배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친절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인사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 되게 공손하게 주셔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차피 치킨을 시킨다면은 내내 치킨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거지가 조금 변동이 돼서 저희 변동된 주소에 내내치킨은 그렇게 또 친절하지 않으셔서 내내치킨을 변절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거를 시켰어요. 내고왕이 나왔던 BBQ를 시켰는데 내고왕이 나온 거를 시킨 게 아니라 바보같이 내고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기프트콘 받은 게 있어가지고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따끈따끈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사실 치킨이 식거나 눅눅하면 안 먹으니만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입장인데 치킨이 뭐 여러분들도 다 많이들 시켜봤지만 배달 60분 후 도착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달 60분 후에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배달 6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배송 요구사항에 도착하시면 벨 눌러주시고 문 앞에 놓아주세요 라고 써놨는데 불구하고 벨이 안 울렸고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 라고 하고 전화는 안 해봤고 문을 열어봤더니
예, 치킨이 혼자 배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킨 열어봤는데 따뜻했던 거 당연히 박스에 넣었으니까 습기가 찼고 또 식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 그냥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 컴플레인을 귀찮아서 또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다시는 BBQ 안 시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BBQ가 분명히 치킨을 판매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그 치킨 업체에 대한 만족, 불만족 이렇게 얘기할 때 치킨 맛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을 했는데 요구사항을 안 들어줬다. 그리고 배달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치킨의 맛에도 영향을 줬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 상품은 음식 판매하는 상품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생각해야지만이 만족감을 높일 수 있고 제대로 된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PPT 잠깐 보겠습니다. 마케팅은 고객으로부터 출발하여 고객에게 이르게 되는 순환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객으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객의 니즈, 즉 고객이 원하는 내용들을 들어주기 위한 것들이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는 마케팅으로 사용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만족을 하거나 불만족하면 다시 그거를 세팅을 다시 해서 또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순환적인 과정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것, 즉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우선을 둔다. 제가 자꾸 치킨 오늘 얘기했으니까 계속 치킨 얘기하는데 그 BHC에서 뿌링클 제품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무슨 가루야 라고 했지만 뿌링클이 대세다 보니까 요새는 가루 치킨을 안 파는 데가 없죠. 네, 그럼 고객들이 그만큼 원하니까 나도 좀 희한한 게 가루 치킨 뿌링클 먹고 싶으면 BHC에다 전화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치킨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가루치킨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기 치킨 업체의 그런 가루치킨의 메뉴들을 다 빼앗기느니 우리도 어느 정도 고정 고객은 지켜보자. 이 마인드로 같은 메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건 그거 얘기하고 있고요. 고객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이윤 추구, 즉 고객 지향적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고객들이 이제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우리한테 시켜먹고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케팅의 주체는 기업 경영자이다. 따라서 마케팅은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전략 결과이고 또한 그것은 관리 활동을 통하여 발전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요새 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내고왕 보시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BBQ도 내고왕으로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치킨 값이 7,000원이나 할인해 준다라고 하는 거 되게 막 기업적인 면에서 50억 정도 손해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면서 치킨을 그렇게 왜 팔아? 왜 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서 지금 당장에서는 그런 50억의 적자를 보고 싸게 주니까 이윤 마진율이 적지만 그걸로 인한 마케팅 효과는 50억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마케팅을 내광이 가져간다고 해서 깎아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 가입자들이 늘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치킨을 배달해 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인지를 한다면 이제는 뭐 배달의 민족에다가 수수료를 떼지 않고도 BBQ 어플을 통해서 배달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면은 기업에서 50억 이상의 마케팅 이윤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치즈볼은 BHC였는데 다양한 메뉴의 치즈볼도 얘네들이 판매한다라는 거를 어쨌든 그 치킨의 메뉴들의 서비스를 주면서 얘네들의 맛이 맛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어필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50억을 손해를 보고 한 사람당 7,000원이다라고 하는 큰 금액들을 할인을 해줘도 장기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마케팅적으로 되게 좋은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케팅은 단순한 판매 활동의 조합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통합된 결과이다. 즉 마케팅은 시스템적 개념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마케팅은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스타벅스에서는요, 완전 고객에 대한 지침 중에 하나가 있어요. 커피를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스타벅스에 대한 공간은 만인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커피라고 하는 음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타벅스다라고 하는 게 복합적 문화의 공간들도 판매한다라고 하는 마케팅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야지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케팅은 기업의 경영 철학 쪽이며 개념이다. 역시 좀 전에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153페이지 마케팅 전략의 목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책 보세요. 자,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거나 마케팅 믹스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기업을 각 표적 시장에 맞는 명확한 마케팅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자, 표적 시장 되게 중요해요. 표적 시장 줄쳐서 동그라미 별표 쳐주세요. 표적 시장이다 라고 하는 거는 즉 내가 이 물건을 어디다 어떻게 제가 지난주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 그거 썼었던 거 기억하시죠? 얘네들을 다 정리하셔야지 돼요. 뭐를 예를 들으면 좋을까? BBQ 치킨 오픈했으니까 제가 요번에 같이 할게요. BBQ 치킨 같은 경우엔 치킨 주로 누가 사 먹어요? 그치, 온 국민이 다 좋아하기는 하지만서도 치킨은 주로 배달해 먹는 대상들 10대? 10대도 요새 너무 부자다, 그쵸? 10대가 좀 부자여가지고 좀 그런데 주로 치킨을 배달해 먹는 사람들은 20대에서 30대, 가정이는 40대까지로 20대, 30대, 40대. 자, 20대, 30대, 40대까지 대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유튜버에 대한 홍보 전략이 굉장히 잘 통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60대들한테 판매가 될 법한 상품을 가져다가 유튜브에서 막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먹혔을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박막내 할머니는 유튜버를 잘 하시기는 유튜버가 계시긴 하지만 네, 저희 어머니도 60대인데 유튜브를 잘 보시지만 유튜브를 보시지만 그거를 통해서 막 주문까지 연관을 시키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적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케팅 목표는 표적 시장에 관련된 목표의 표현이다. 전략은 항상 이렇게 설정된 목표에 합치하도록 개발되어야 된다. 마케팅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마케팅 전략의 성공은 그 전략이 실행되었을 때 마케팅 목표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 여부의 결정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마케팅 목표는 항상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것보다도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마케팅 목표가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고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초반에 얘기했던 건데 뭐게요? 뭘 팔지가 결정이 돼야 돼요. 뭘 나 마케팅 진짜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뭘 예를 들까요? 나는 외식 전공자야. 나 외식 전공자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심지어 그 대학교에서도 외식 관련된 거 이런 거 막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마케팅 자원은 뭐냐? 외식 분야예요. 근데 나 밑도 끝도 없이 옷을 팝니다. 너무 밑도 끝도 없죠. 이렇게 되면은 누가 내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아, 저 사람 교수야, 옷 사입 보이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외식에 관련됐으면 외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케팅을 선정을 할 때는 그 판매하는 상품과 일맥상통해야지 그런 것들이 다 먹히거든요. 그래서 자, 마케팅에 대한 목표를 선정하기 전에 마케팅 할 만한 그런 제품에 대한 선정을 먼저 하시고, 자, 그 제품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져다가 놓고,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나는 어느 타겟층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면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자, 1번 바라던 결과 무엇이 변하고 성취되었는가?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변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마케팅 전후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면,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더 잘 알렸느냐, 아니면 우리 브랜드를 더 사먹게 소비를 촉진을 했느냐, 아니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들을 높여서 지출에 대한 가치, 금액에 대한 가치들을 높여놨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걸 다 가져가면 진짜 완전 엑설런트 하지만 다 갖긴 힘들고, 이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런 어떤 결과물이 변형됐나라는 거죠. 자, 2번 마케팅 활동. 그래서 어떻게 수행되었느냐라는 건데요. 이 마케팅 활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어요.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표적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변형이 돼야 돼요. 세 번째, 표적 시장. 누구를 대상으로 활동이 수행되었는가. 저 늙었나 봐요. 저 늙어가지고 그 BBQ 그 내고왕 그거 신청하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좀 젊은 사람들 타겟층이어야 된다는 거. 이번에 하겐다즈 아주 훌륭해. 하겐다즈는 편의점 가서 사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시간의 축. 언제? 언제?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대상자들이 주로 언제 활동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거 저희 동네가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중앙동인데, 그 중앙동에 지나다 보면은 막 참이슬, 진로, 뭐 하이트 뭐 이런 거 판촉 행사 하시는 분들이 밤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밤에 돌아다니세요. 그럼 갑자기 그분들이 오전 10시에 그런 판촉 행사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아무 소용 없겠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간의 축도 거기에 해당하고요. 자, 성공의 측정. 어느 정도인가? 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1번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본 베이스가 목표가 어디까지였느냐, 그래서 이 목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면 이 목표치에도 못 들어갔다. BBQ에서 그거 했잖아요. BBQ 몇 만이었지? 500만이었나? 아무튼 500만 뷰가 넘으면 광이 광고 모델로 써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뷰 정도는 봐야지 이 마케팅을 50억 손해를 보고서도 성공한 정도의 척도로 볼 수 있다라고 이런 목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를 끊을 때, 자 보세요. 500억을 손해를 봤어요. 근데 솔직히 안 시켜 먹었으면 500억까지는 아니다. 그렇다. 막 사람들이 시켜 먹긴 더럽게 많이 시켜 먹었는데 가입은 안 하고 뷰도 막 안 봐. 그냥 막 구두로 사람들이 야 그냥 그거 한대 너도 해, 막 친구들끼리 해요.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했을 때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를 마케팅을 이렇게 손해 금액을 하더라도
성공을 한다라는 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번째, 그게 도달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성공한 케이스다. 아니면 그게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패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교시 여기서 마칩니다.